자, 2025년 동국대 입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시 변경사항인데 바뀌는 부분이 많으니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장 추천 수시 등급입니다. 전년도에 몇 등급까지 합격을 했고 또 몇 등급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추천을 받을지 말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2등급 중반 학생들이야 당연히 동국대를 지원을 할 텐데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지원을 했던 그리고 합격했던 학과들을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경사항입니다. 자유전공학부, 열린전공학부라고 명칭을 지었네요. 인문 50명, 자연 50명을 모집을 하는데 학교장 추천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전형으로만 모집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모집 안 해요. 바이오시스템 대학에서 9명을 모집하는데 동일하게 학생부 교과전형으로만 모집을 한다라는 거. 네, 열린전공학부가 매력적인 게 인문으로 지원을 해서 들어갔을 때 이과로도 나중에 전공 선택이 가능하고요. 자연도 마찬가지로 문과로도 지원이 나중에 전공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력적이죠. 바이오시스템 대학은 4개 학과가 있는데요. 이 4개 학과 중에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모집을 한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전공 의무화. 이 얘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복수 전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 복수 전공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학점을 잘 따기에는 좀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이 열린전공학부를 지원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네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 두드림 전형이라고 하고요. 바뀐 부분은 아닌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학종을 두드림이라고 하고 서류로 뽑아서 그리고 면접을 본다라는 거. 그리고 학교장 추천은 다른 학교랑 다른 게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신 70% 들어가고 서류가 30%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최저는 반영하지는 않지만 서류가 들어간다. 그럼 완전한 교과 전형이냐? 그쵸?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서류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생기부가 안 좋으면 조금의 불리한 부분이 있겠죠. 자, 좀 더 그럼 서류를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교과 전형은 학업 역량을 50% 봅니다. 진로 역량 안 보는 게 아니죠. 30% 본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생기부에 진로 역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부가 전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지원하면 좀 단점이 있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공 적합성을 50%를 봅니다. 학업 역량을 30% 보고요. 그래서 생기부에서 전공 적합성을 50% 보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생기부가 좋은 학생들은. 자,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전체 영역을, 그러니까 서류를 전체 다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 교과학습 발달 상황, 스트, 그리고 출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근데 출결이야 뭐 거의 대부분 특별한 미인정이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본다라는 건 등급만 보는 건 아니겠죠. 표준 편차, 그리고 등급, 그리고 원점수까지도 다 보는 거니까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세특 중요하죠. 그래서 그럼 뭐가 안 들어가는 거죠? 자율활동하고 진로활동하고 동아리활동이 안 들어가는데 이 자율활동하고 진로활동하고 동아리활동은 학교의 시스템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학교 시스템이 그러니까 뭔가 생기부가 좋지 않은 학교를 나온 아이들 그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올해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비고에서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형 취지를 반영하겠다. 전형 취지가 뭡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면 내신 위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신과 세특이니까 어느 정도 생기부가 안 좋아도 등급이 된다라고 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등급을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문과는 열린전공학부 인문까지 국수, 사, 영, 한국사, 그리고 자연은 국수, 과, 영, 한국사 반영합니다. 근데 반영 과목 수가 석차 등급 상위 10개 과목이에요. 자, 이 부분이 항상 논란이 되는데 상위 10개 과목으로 동국대 계산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누구나 당연히 올라가겠죠. 얘가 예를 들어 2.5인데 동국대 계산 방식으로 1.5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더 높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좀 무의미한 게 자, 1등급을 이제 환산 점수로 계산했을 때 1등급을 10점을 주고 2등급이 9.99를 줍니다. 그러면 4등급은 9.9를 줘요. 그럼 0.1점 차이죠. 1등급과 4등급 차이가. 그래서 좀 너무 미미하지 않나. 그럼 결국 뭐예요? 30%인 서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그 서류에서 뭐가 중요해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그런 나머지 그 10개 말고 그 등급들도 안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10과목만 잘한다라고 해서 동국대에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는 건 아니다. 나머지 과목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린전공학부를 좀 살펴보면요. 자, 인문에서는요, 국어, 영어, 외국어 중심의 소통 역량, 뭐 언어 역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과 과목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과에서는, 자연에서는 수학적 역량, 수학이 더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과학보다는. 그래서 수학이 등급이 안 좋다라고 하면 지원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바이오 시스템 대학은 명확하게 수학보다는 과학, 그러면 이쪽이 바이오 계열이니까 뭐예요? 생명하고 화학이 중요하겠죠. 등급이 안 나왔다고 하면 바이오 시스템 대학에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또 바뀐 부분이 시스템 반도체 학부가 40명에서 54명, 14명 지원했는데 우리에게 좋은 일이죠. 전자, 전기, 그 다음에 뭐 시스템 반도체 이쪽으로 지원하는 아이들이 명수가 늘어났으니까 좋겠네요. 두드림이 15명을 모집하고 학교장 추천이 6명 모집한다. 그래서 증원됐다라는 얘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바이오 시스템 대학으로 9명을 교과 전형으로 모집하는데 들어갔다가 이렇게 4개 바이오 환경과학, 생명, 그리고 식품생명, 의생명으로 나중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바이오 시스템 대학 자체가 바이오 메디 캠퍼스죠. 서울에 있지 않고 고양시에 있죠. 일산에. 자, 복수 지원은 어떻게 허용이 되냐면 학종으로 두드림 지원 하나, 그리고 학교장 추천 하나, 논술 하나 이렇게 해서 3개까지 지원할 수 있죠. 물론 불교 추천 인재까지 하면 4개, 실기까지 하면 5개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5개까지 다 지원할 일은 없겠지만 교과하고 학종 같이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등급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자, 어느 정도는 등급이 돼야 학교장 추천을 받는 게 좋냐라고 봤을 때, 자, 문화재학과 2.1, 2.08, 2.16, 2.61, 2.90, 2.52, 2.04, 2.33, 2.19, 1.16, 2.53, 2.12. 자, 그럼 2등급 중반이 있습니까? 있죠. 일본학과 2.61이고, 중국어가 2.90이고, 철학과가 2.5란 말이에요. 자,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2등급 초반이란 말이에요. 낮은 학과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학교장 추천은 2등급 초반이 받는 게 좋다. 자, 다시. 자, 정치외교 2.21, 2.17, 2.48, 2.27, 2.43인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2등급 중반이 있긴 하지만 2등급 초반 학생들이 받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등급 중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차라리 좋아요? 두드림으로 학종으로 지원하는 게 낫겠죠. 좀 더 안정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2등급 중반은 2등 학종으로 지원하는 게, 그러니까 두드림으로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3등급대가 합격한 사례가 어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국문학과 사례가 있습니다. 3등급대에 명확하게 사례가 있었다라는 거. 3등급, 근데 3등급 중반은 없었어요. 제가 컨설팅했던 사례 중에는, 합격했던 사례 중에는요. 영어 영문 있습니다. 3등급 초반까지 있고 2등급 후반까지는 돼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어 영문, 일본어, 중국어. 근데 이제 등급대가 되게 낮아 보이잖아요. 특목고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일반고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특목고에게 밀리는 거는 아니다. 철학과 2등급 후반 사례 있습니다. 3등급 초반까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학과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과는 3등급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화학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3등급 초반은 없었고 2등급 후반까지는 있었는데 워낙 세기 때문에 조금 등급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2등급 중반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계학과 사례 있습니다. 3등급 초반까지 있었고요. 물리학과도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2.30, 2.54로 되게 높게 나왔는데 해마다 물론 달라지는 거니까. 법학과 일반고에서는 일반적으로는 3등급 초반까지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2등급 후반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외교 3등급 초반, 평균은 3.17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등급 후반까지가 돼야지 그래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학과 2등급 후반까지 돼야 되고요. 북한학과는 3등급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경제학과 3등급 초반까지 있었고요. 국제통상학과도 동일하게 일반고에서 3등급 초까지 있었습니다. 사회학과는 이후까지 돼야 되고요. 미디어는 이후까지도 쉽지는 않습니다. 식품산업관리학과 이후까지 있었습니다. 광고홍보 이후까지 쉽지는 않습니다. 3초도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고요. 이후까지 사회복지학과 가능합니다. 경찰행정 이후는 좀 다른 학과로 돌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영학과 이후는 쉽지는 않습니다. 회계학과나 경영정보도 마찬가지로 이 세 학과는 다른 학과로 좀 트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바이오 환경과학과 이후까지 있었습니다. 생명과학과는 쉽지 않아요. 식품생명은 이후까지 있었습니다. 의생명은 이후 쉽지는 않습니다. 전자전기는 3초까지 있었습니다. 생기부가 좋으면, 그리고 물리하고 수학 성적 좋으면. 근데 전자전기보다는 오히려 정보통신에서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건설환경 이후까지 3초까지도 있었습니다. 화공생물은 쉽지 않아요. 일반고에서 3초는
기계로봇 에너지는 3초 있었습니다. 건축공학 있었습니다. 3등급 초반. 산업시스템 3초 있었습니다. 에너지 신소재 화공 아이들이 이제 이쪽으로도 많이 지원하는데 이후나 3초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AI는 이쪽은 워낙 생기부가 중요한 학과이기 때문에 3초나 이후까지도 가능합니다. 생기부가 좋으면요.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요즘 인기가 높기 때문에 이후까지는 돼야 됩니다. 교육학과 생각보다 쉽지 않죠. 3초 이후는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범대는 전반적이죠. 전반적으로 그래도 2등급 중반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약대는 뭐 워낙 세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절대적인 거는 아니지만 3등급 초반이나 2등급 후반에서 합격했던 사례들이 있는 학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향으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센 과를 피하고 적정선에서 조금 틀어서 지원하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